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엎어졌죠. 엎어지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싹 잡아가지고 같이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XRP도 지금 현재 가격이 같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8센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센트 넘어서 안착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좋을 텐데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오르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쉬엄쉬엄 올라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 번에 쭉 오르면은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기반을 다지면서 차곡차곡 꾸준히 올라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알트코인 시총 차트인데요. 알트코인이 떨어지다가 추세선에 맞고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6주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막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높게 올라가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 이 추세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시총들이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줘야 알트코인들이 달리고 비트코인은 좀 자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텐데요. 일단 지금 현재 좀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리스에서 최근 빵형 인터뷰 중에 한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장외 XRP 거래량을 현저히 줄였다. 1분기, 2분기 장외 XRP 거래량은 1.7억 달러, 2.5억 달러였다. 3분기 거래량은 크게 낮아질 것.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전체 거래량의 0.1%를 장외에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XRP 거래량의 99.9%는 회사와 무관하다. 리플사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시장 관련된 3분기 보고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죠. 아마 수요일 직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3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사에서 장외 거래로 팔려나간 물량들, 그리고 리플사가 줄이기로 약속했었던 거래소에 파는 물량들도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기관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좋아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었었나 봅니다. 일단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었던 것인데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바로 아예 안 팔아버리는 거. 그래서 기관들이나 투기 세력들이 XRP를 구매하려면 이 시장에서 사들여야만 되는 것. 물론 리플사 외에도 XRP를 장외 거래로 파는 곳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플사에서 물량을 더욱더 많이 꺼내놓지 않는다면 그 물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로 인한 XRP 가격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오늘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코인필드의 비밀 프로젝트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코인필드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광고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무슨 11월 7일에서 8일 그 정도에 행사에 참가를 하면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발표가 나왔어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솔로제닉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제닉 생태계는 XRP 레저 기반으로 25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취급되는 증권, ETF,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지원한다. 또한 생태계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XRP 기반으로 발행된 솔로코인, 왠지 이름이 굉장히 쓸쓸해 보이는 코인이죠. 솔로코인. 자, 아무튼 이 코인이 사용되게 될 예정이며 모든 거래는 XRP 레저 안에서 수초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솔로코인은 제3자 중개회사에 담보된 법정 화폐와 결합을 통해 암호화 자산과 비암호화 자산을 연결한다. 미디어에 따르면 솔로코인은 코인필드 거래소 그리고 출시 예정인 덱스 및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전에도 있었죠. 주식이라든지 ETF를 토큰화 시켜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 상에서 거래를 하는 것. 비슷한 서비스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XRP 레저 상에서만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하게 될 이 토큰화가 될 주식이나 ETF 등등은 총 3만 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보통 저희가 XRP를 이 통화들 간의 브릿지 커런시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이 솔로 코인을 토큰화 자산과 비토큰화 자산 간의 브릿지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당신이 도쿄에 사는 시민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당신이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나스닥, HKEX, 독일 증권 등을 한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라. 이런 ETF나 주식 등을 XRP 레저상에서 토큰화 해가지고 거래할 수가 있고 이를 암호화폐로도 교환 가능하며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드맵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가오는 12월에 토큰이 발행되게 될 것이고 판매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2020년 1분기에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로부터 라이센스도 받아야 되고
그 후 1분기 중반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거래소가 출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참여하는 사람 중에 윗세윈드도 들어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데요. XRP 레저의 사용처를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XRP 생태계도 조금은 넓어질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조금은 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냉정하게 또 딱 봤을 때 이 프로젝트 자체가 XRP를 크게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라는 토큰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물론 XRP로도 환전이 가능한데 이 프로젝트 상에서는 솔로가 이제 메인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들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IOU를 담보로 만든 솔로코인 대신에, 여기도 이렇게 나와있죠. 솔로코인은 제3자 중개회사에 담보된 법정 화폐와 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얼마 전에 데이빗 슈얼츠가 제시한 XRP 스테이블코인 형식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XRP의 수요를 가져다 주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인필드 거래소가 XRP 레저 상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XRP보다 솔로코인을 더 밀어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 트윗을 본 코인필드의 CEO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솔로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나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코인이고, 토큰화된 자산이나 스탁들은, 이 주식들은 언제든 XRP나 솔로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개발을 ERC20,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플랫폼에서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XRP 커뮤니티를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XRP 레저에서 발행하기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XRP가 좀 더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으면 좋았을 법한데요. 그래도 이더리움에 뺏긴 것보단 낫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XRP 레저상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추가적인 다른 회사들이라든지 거래소에서 XRP 레저를 또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XRP가 또 주로 사용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정말 좋은 프로젝트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리플사가 의도한 바이기도 합니다. XRP 레저는 오픈소스이고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자 플랫폼도 제공을 하고 있죠.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크게 실망하지는 마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준비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디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를 써주셨는데요. 최근에 이 사람이 호주의 은행인 커먼웰스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대표자와 함께 국제 지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스티븐 디앱은 그들에게 이 해당 은행이 리플넷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은행은 이렇게 답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리플넷을 이용한 테스트 단계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테스트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리플넷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은행들이 몇 군데 있을까요? 셀 수도 없겠죠. 아마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발표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스티븐 디에님께서 찾아낸 영상입니다. 2019년 10월, 이제 얼마 안 된 영상이죠. 필터를 이렇게 흑백으로 깔아놨는데 얼마 안 된 영상이고요. 인두슬랜드뱅크, 인도의 상업은행 중 하나인데요. 거기에 이제 최고 정보 책임자가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인두슬랜드뱅크는 이 송금을 받는데 리플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아마 엑스커런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몇 개의 대형 은행들이 우리와 함께 리플을 사용해서 매일 거래를 하고 있다. 리플사의 플랫폼은 우리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XRP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은 아닌 것 같지만, 리플사의 기술은 계속해서 인도 은행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에 있는 은행들이 XRP를 사용하기 싫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이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중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은 인도에서도 적극적으로 XRP를 사용하는 것,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위해서 인도의 많은 은행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여기 있는 커뮤니티, GSG라고 하는 커뮤니티인데요. 여기서 로고 공모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 공모전에는 총 상금 300개 XRP, 그리고 덤으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XRP 머그컵도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뭐 멋있는 머그컵은 아니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공모전을 한다라고 하니까 로고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뭐 재미삼아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나왔었던 메인 소식 중에 하나가 리플사가 빗소에 추가로 투자를 함으로써
남미 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이었죠. 근데 작년에 공개가 되었었던 이 빵형의 토론 관련된 영상 중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빵형이 한 번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결제를 하고 있는 은행의 관계자와 한 자리에 앉을 기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빵형은 법정 통화를 사용하는 엑스커런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관계자가 갑자기 빵형의 말을 끊고 이 페루 쪽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 XRP를 통해서 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느냐,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꺼냈었다. 이 해당 은행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동성을 가진 은행인데 먼저 XRP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XRP에 대해서 알고 있고 XRP를 통해서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동성을 가진 거대 은행인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적은 나라 페루 같은 데 돈을 보내는데 애를 먹고 있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페루가 언급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페루는 남미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이미 리플사의 파트너들 런손 리플 이 로고를 달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은행 중에 인터뱅크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이 바로 페루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본 영상에서 빵형이 이야기했었던 대형은행 관계자가 이야기한 페루로서의 송금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XRP가 사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거대 은행들이 사업하는데 XRP가 기여할 수 있다라면은 그들은 나중에 이제 XRP를 좀 써보고 이제 리플사의 제품을 좀 써보고 이거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사용처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이상 가면 희망 회로이기 때문에 그만 돌리기로 하겠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페루 쪽에도 리플사의 파트너가 있다. 이런 정도의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큼지막한 소식들이 나오게 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XRP 생태계 그리고 XRP 레저에 관련된 생태계가 크게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안 되신 분들 말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영상을 재생만 시켜주신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분 한 분의 그런 도움 덕택에 저는 아직까지도 이 토마토 채널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